우리가 문학을 읽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그냥 주장하고 토론하는 거니까. 하지만 문학은 그 상황과 배경과 이런 맥락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요.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진다기보다는 왜 그랬을까라는 것, 그리고 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얼마 전에 내가 국민대 가서 선배 교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그 선배 전공은요 구비문학이에요. 말로 하는 문학. 지금은 거의 많이 다른 방식으로 되지만 옛날에는 뭐 여러분 알면 선녀남꾼 이야기를 다 이야기로 체육된 거잖아요. 근데 구비문학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어요. 그 속담도 있어요. 속담도 되게 비유적이거든요. 짧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맥락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을 빼놓으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거 있죠? 암탉이 울면 뭐라 그러죠? 집안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거를 쓸 때는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여성을 뭔가 해야 되는 거, 뭐 북원을 3일마다 패야 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뭐 북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만 보면 문제적인 발언인 거예요. 문제적인 발언. 그죠? 그런데 그게 늘 평온한 집안에서 그 말들이 그대로 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암탉이면 그만 흔하게 쓰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페미니즘이나 여성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그 자체만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쓰일 수 있는 진짜 심각한 상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말들이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속담은 어떤 때는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옳을 때도 있고 저게 옳을 때도 있고. 그러면 속담의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야 이런 속담이 있잖아 이런 거야 라고 주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속담이 쓰이는 맥락을 본다면 그렇게만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훈련이 된 것들이 그런 게 훈련이 많이 됐어요. 옳고 그름, 즉 수식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추고. 이건 이과 문과하고 다 관계가 없어요. 저도 그랬다고 얘기한 것처럼 정답을 맞추고 뭔가 옳음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모범 답안이 있을 거라는 것. 네. 모범 답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문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폭넓은 이해 속에서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좀 깊고 넓은 이해의 범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범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고방식을 열어줄 거라는 거죠. 그거 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 어떤 토론을 할 때요, 야 이 사람의 문학을 읽으면서 이거의 주제를 옳고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주제를 썼을까? 왜 이런 작가? 왜라는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네. 요 얘기도 있었어요. 다른 수업과 다르게 주제가 명확해서 입자 정리하기 편했고 조원들 모두 의견 교환을 노력했기 때문에 토의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의견 교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 정답이 아니라 그냥 조별로 정리 정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됐고 정말 오랜만에 토의를 해봤는데 개인마다 중요한 부분을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개인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그게 이 토의죠. 그러니까 다른데 하면 뭘 만들어야 되고 뭘 하면 야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 야 그럼 코딩 다시 이렇게 짜봐. 뭐 이렇게 짜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계산법이 제일 좋아. 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 가장 나은 하나를 찾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사실은 각자 되게 다른 환경에서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글을 읽을 때요. 나에게 들어오는 건 다 달라요. 그래갖고 얘기해보면 되게 웃긴 건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글을 읽는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세대고 비슷한 나이고 또 그러니까 그거죠. 시대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비슷하고 나이로 비슷하기 때문에 토이가 비슷한 얘기를 해 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서도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노멀한 가정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편부모수라도 있고요. 이혼 재혼 가정도 있고요. 조성 가정도 있고요. 여러 가정에 따라 여러분들 경험은 다르게요. 그리고
같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도 지역마다 다르고요. 경제적 척도마다 다르고요. 완전히 달라요. 또 주말 부부만 하는 집도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 떼고 이러지만 정말 다르게 살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있는 포인트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성이 놓여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공통성이 놓여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때 토의에서는 비슷해서 놀랐다 라는 거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초점이 놓일 때고요. 되게 다르게 보더라. 노인 의견이 다르더라. 이러면은 그 개별성들이 놓여 있는 위치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 답이 없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한 토의가 처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썼어요. 토론보다는 토의라고 썼는데요. 사실 한자어는 똑같아요. 논하다, 의논하다, 의논이라고 하는데 토는 반박하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론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디베이트라는 영어라는 것처럼 뭔가 옳고 그름의 찬반에 익숙하죠. 토론이라는 어휘요. 근데 토의라고 하면은 찬반보다는 뭔가를 같이 합심해서 한다는 그런 어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도 토론보다는 토의를 쓰신다고 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토의를 써요. 근데 그냥 한자 자체에는 반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건 논의가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논의해보는 거죠. 공유하고 이야기해보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한계, 그리고 한계도 있지만 내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정도가 문학의 일단은 기본 이 인문학적인 방식들이에요. 이거죠. 분명 같은 글을 읽었는데 단 4명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요. 각자마다 또 근거가 있어요. 내 의견 외에도 각자만의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독서와 토의의 어떤 걸 넓히는 것. 즉 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가 다양하게 읽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요게 놓여 있다는 거죠. 어제 이제 평균과 개별의 문제지만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은. 그런 점들을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프랑스 파리 쪽에 있는 대학에 프랑스 소설 발자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발자크 연구자예요. 피에르 바야르는. 이분이 쓴 책 중에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차피 책 많이 못 읽는데 저거 갖고 오늘 기술, 스킬, 테크닉 알려줄까? 이러고 책을 빌렸어요. 그런데 되게 전문서적이고요. 어렵고요. 좀 프로이트적인 어떤 철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철학적인.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 어차피 이 책 안 읽어도 돼요. 제가 얘기해주면 이 책의 주제가 그겁니다. 내가 어차피 다 못 읽는 거 귀동냥으로 하는 것도 다 배우는 거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을 읽었죠? 다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읽고 나서요. 그 책을 그대로 다 기억하나요? 왜곡되고 망각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생각보다 없어요. 즉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왜곡 과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망각과 그런 문제들을 프로이트가 꽤 다루긴 했는데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는데 갑자기 그 얘기 났어요. 그저께죠, 정확히는. 그저께 밤에 이난치 밴드 이난치로도 유명한 범 내려온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범이 내려왔는지 아빠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빠, 범이 왜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수군과 토끼전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그저께. 그래서 처음에 토끼 동화책을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아는데 더 넓은 서사가 많아요. 그래서 토끼 이런 이제 용왕이 너무 놀고 술에 너무 맞아갖고 간이 부어가지고 지방간이 생겨가지고 이 간이 필요하거든요. 토끼 얘 간이 실제 내용은 그래요. 왜냐면 술을 일주일 동안 먹어갖고 간이 문제가 생겨갖고 토끼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분명 강경을 하려고. 그러니 아들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왕을 바꾸면 안 되냐고. 어떻게 저렇게 놀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야 누구 바꿔. 이건 이제 넘어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가 나오는 거죠. 자라가 나와서 토끼를 찾아오고 하는데 거기서 저기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이야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자라가 목을 빼꼼하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너무 수영을 해가지고 목이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돼서 저기 딱 보니까
그림에서 보던, 왜냐면 수궁이니까 토끼가 없잖아요. 그림에서 보던 토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원이라고 불러야 어이구 이렇게 해갖고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꼬셔가지고. 그래갖고 토생원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토생원.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토가 호생원 이렇게 호생원이라고 부르면서 범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야 나를 어떻게 생원이라고 부르고 잘난 놈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잘한 거죠. 이놈이 뭐지? 하는데 그때 호랑이가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이놈 잘하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너 잘하지? 자라 그렇게 몸이 좋다는데? 이러니까 자라가 아닌데요 저 자라? 이러고서 이제 막 해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나 너 먹을 거야. 이러는 순간 자라가 그런 거야. 어차피 호랑이한테 먹혀주나 내가 토끼를 못 찾으나 죽을 건 똑같다 하더니 그 사이에 호랑이가 남자였거든요. 호랑이의 거기를 꽉 물어버려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 죽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얘기가 범 내려온다의 뒷부분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리고서 어제 밤에 야 니네가 들었던 얘기 다시 해줘 하더니 얘기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우리는 망각하고 왜곡하고 다르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정확히 외울 필요도 없고요. 어떤 기억들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평을 보고 유튜브의 어떤 해설들을 보고 이러면서 고민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바이러가 그 얘기를 해요. 되게 저는 앞부분에 되게 인상적인 책인데 기술만 알려주는 책을 읽다가 안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해요. 독서를 한다는 건 비독서, 독서를 안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읽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몇만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머지 책을 읽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즉 독서를 하는 행위는 나머지를 읽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곡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집단도서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알베르 까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알베르 까미에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헤르만 헬스라고 하죠. 헤르만 헬스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데미안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약속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고전이야 읽어야 돼 라는 사회적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책을 빌려서 읽겠죠. 이건 나만의 도서관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읽는 것. 근데 사회적으로 알려주는 것과 내가 읽는 것, 내가 읽으면서 초점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이 달라요. 그죠? 데미안 개인마다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공통적인 누군가의 정리된 약속된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개인으로. 그런데 우리는 토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경험한 책과 이 사람이 경험한 책이 있겠죠. 소설이. 그럼 대화를 나눠요. 그때 뭔가 얘가 생각하는 데미안과 얘가 생각하는 데미안이 뭔가 유형처럼 떠오르는 데미안이 있겠죠. 그러면서 야 나는 이렇게 읽었어. 데미안은 이런 내용 같아 막 얘기하죠. 그거를 잠재적 도서관 유령책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기억들이 또 변하고 서로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들이 다르게 읽히는 것들을 대화하고 토의한다는 건 내가 있다라는 걸 또 다르게 이해해 나가면서 잡혀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고요. 달라도 돼요. 어쩌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서로를 이해해가고 내가 이거 못 봤네? 이걸 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좁혀가면서 이런 관습적인 책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안 읽어도 된대요. 잘 듣고 그 얘기예요. 독서 토의를 할 때 내가 못 읽었다. 안 오지 말고 읽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서 충분히 들은 후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왜? 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볼 것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 그 통찰이 중요한 거지 책 하나 더 읽는다고 더 의미 있진 않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토의의 부단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 이런 생각해요. 이러해요. 어때요? 이거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건 내가 준비한 의견이 있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있네 하면서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나요? 어떤 대화 경험해보면?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보고 하다 보면 내 생각이 준비했던 의견에서 또 바뀌어요. 계속. 저도 그래요. 회의에서 토의를 하다 보면 얘기를 들으면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 과정이 안 나와요. 듣는 순간 내가 또 변해요. 즉 이미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나 열린 태도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열어놓은 토의가 중요하냐 이분법적으로 이게 중요하냐 저게 중요하냐 그거라기보다는 이런 거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리긴 했어요. 누군가가 쓴 거예요. T플레이라고 하는 교과목들은 학생들에게 토익을 반드시 요구한다. 내가 듣는 HRD 교과는 단 한 번 예의 없이 전 수업이 다 특별 토익을 진행했다. 제가 어제 너무 HRD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모르는 그 누가 단순히 토익을 시킨다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다. 어쨌든 토익은 익숙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토익 경험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러나지 않게 제가 과목도 가려주고 다 했어요. 익명 처리했어요. 네. 기억에 남는 토익에 대해 하나 말하고 싶대요. 이건 2학기였대요. 어떤 HRD 교과래요. 첫 팀별 토익을 뽑았는데 첫 토익 진행날 약속 시간 20분 넘도록 팀장이랑 요 표현 되지. 팀장이랑 작자는 연락도 처리됐대요. 지금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 저도 화날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라졌대. 이거 진짜 난감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했대요. 16학번 최고령 학우이자 상경 누님이래요. 누님 되게 존경스러운 표현이 느끼시잖아요. 누님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저는 읽어내는 게 다른 지점이 그런 거죠. 누님, 작자 이런 게 이 사람은 요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단어 몇 개 아니지만 감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되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싶다. 롤모델처럼 이 친구 되게 강화를 받았어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셀프이도였다. 대리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수습하자 이게 아니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도 케어도 하고 다양성 제시와 의견 취합도 꾀하면서 진두지휘라는 어휘 보세요. 되게 영웅 같지 않아요? 진짜 감화된 거예요. 되게 멋있다. 저런 사람은 나중에 내가 닮아가고 싶다라는 감정들이 되게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존경하는 거죠. 그 이후로 지난해 몇 번 회의에서도 본인이 팀장이 아님에도 이거죠. 자기가 맡은 게 아니라도 주도적인 모습, 즉 꼭 맡은 역할만 해야 되느냐 이런 적극성에 대해서 이 친구는 되게 감동을 했더라고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내경영 아마 휴학했었나 보죠. 16이니까 사내경영 2년을 보유한 분이었고 아니면은 늦게 들어왔거나 왜냐면 우리 학교에도 좀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은 한 2년, 3년 이런 거 하다가 그래도 한 기세 들어와야지 이러고서 좀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가끔씩 한 반에 한 강의실에 한 명 정도 있더라고요. 창작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토의에 있어 리더가 팀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엄청 이제 이 친구는 주도적으로 많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이고 과업지향적 역량에 대한 그러니까 주도적이고 과업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하고는 좀 반대를 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의 가치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수업에서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래요. 한번 왜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작가를 이해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맥락에 놓였냐. 맥락, 컨텍스트, 배경, 환경.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거는 맥락을 잘라놓으면요. 소크라테스도 잘못됐어요. 근데 환경에 놓으면 그때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랐던 상황을 하나만 하면서 이거 정리를 하자면 그거였어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거나 이런 걸 할 때 묻지마 몇 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호남에서 묻지마 민주다, 뭐 어디서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묻지마가 정말 무책임한 그 나이 든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무책임하다. 어떻게 자기의 투표권을 그렇게 생각하나.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은 있지만 많이 번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큰아버지께서 어느 날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년대생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는 정도 되는 분들이 왜 묻지 말까 하더니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다가 6.25에서 북한이 한 시체를 직접 본 적이 있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투표만 있고 나이만 있고 우리가 TV에서 그러잖아요.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해당한 건 있겠죠. 정리가 된 거니까. 하지만 개별성의 입장과 감정에서 우리가 접근해봤냐 이거지. 이 사태를. 근데 그 순간 진짜 내가 그때 어릴 때 피난을 가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총 맞고 누구 죽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건 평생의 기억이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생각은 쉽게 변할까?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그 투표를 막무가내로 하냐 안 하냐의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하지만 옳고 그르냐라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느냐죠. 그 너머에는 사정들이 있다는 거죠. 문학이든 인문학은 그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왜 민주당만 계속 찍느냐라는 거는 쟤네 진짜 미쳤어. 왜 저것만 좋게 찍어. 이걸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20대 남자가 뭐 국민의힘하고 우파를 더 간다. 이 얘기들도 그대로 고지고대로 이런 현상이 있나 보다. 거기까지만 가고 너무 적개심이나 혐오감을 갖지 마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여성은 민주당을 더 찍으려고 하는 20대, 30대 여성이 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왜일까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세상과 사태가 더 넓게 보여요. 예를 들어 민주당이 되려면 그러면 광주라는 거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됐을까라는 거예요. 광주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체험한 무엇. 그게 소설이나 산문이나 경험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보다 보면 그들의 경험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들인 거죠. 회사 같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사정이 좀 있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하는 방식들도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졸고 집중 안 하고 잘 안 들어오고 특히 교양 수업, 특히 SNU 견행학 이런 거 하면 진짜 꼭 세 번만 빠지고 네 번부터 안 빠졌고 나는 그러면 S 받을 수 있을 거야 견행학 이러면서 들어오는 이제 친구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선택을 해놓고. 근데 우리 학교에서 저도 이제 수업을 7년 넘게 하면서 조금씩 이해되더라고요. 사정이 있는 거더라고요. 뭐냐면 그 너머에는 과도한 150학점, 과도한 실험 실습, 과도한 과제물, 그리고 복수 전공까지 해야 되는 뭔가 힘듦. 이거 하면 뭐예요? 일단 전공 성적이 좋아야 되지. 팀플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계속 밀리면 뭐겠어요? 일단 필수 전공 필수, 주전공, 그 다음 전공, 그 다음에 영역별 3학점짜리, 그 다음에 필수 전공, 필수 교양, 맨 끝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SNU 1학점, 뭐 K목 이런 것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또 생각이 들어요. 알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집안 사정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성실하고 싶어서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황이 있다라는 점들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학점은 학점대로 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덜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문학이든 인문학을 보는 실천적인 방식들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어려운 건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거고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혼낼 때도 많다는 거죠. 어려워요, 그러면서. 근데 그 자기 모순성을 이해하고 상황마다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인문학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니까요. 그게 지난 시간 논평이자 이번 시간에 문학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라고 하면서 끝냅니다. 이 정도 짧게 해야 또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저기 올려놨는데요. 오늘